안녕하세요. 띠업저버스입니다. 이 곡성이라는 영화는 배급을 20세기 폭스에서 했어요. 20세기 폭스에서 한 걸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에요. 이 영화는 좀비를 진짜인 것처럼, 진짜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게 하는 영화였는데, 이제 아예 부산행이라는 좀비 영화도 나왔죠. 저는 이 곡성을 이제 앞으로 벌어질 그 바이러스 팬데믹을 예견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브라 바이러스, 그리고 그 전에도 유행했던 지카, 에볼라, 메르스, 플루, 신종플루, 이거는 하나의 이 곡성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바이러스. 곡성은 이제 주술적인 영화로 보이죠, 우리가.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 그렇다는 얘기지. 실제로는 뭐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슬하고 귀신을 퇴치하고, 물론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귀신이 오면 바이러스가 온다. 귀신은 음이고 바이러스는 양이다. 그래서 음양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걸 갖다가 처방하는 경우가,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귀신을 퇴치한다. 그 방법이 틀렸다 이거예요. 부적을 써도, 부처님, 주문을 외워도 뭘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양으로 발현하지 않습니까? 음은 귀신이라 해도 양으로 발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사람 몸에는, 이 아이가 아픈 이유가, 몸의 면역체계가 붕괴해가지고 아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의 몸을 다스려야지 왜 거기서 구술하냐 이거야. 양으로, 음양에 따라서 양으로 몸이 발열이 생기면은 열을 낮춰줘야 되는 거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먹어야 되는 건데, 왜 이걸 하냐 이거죠. 자, 곡성의 마을에 신종 바이러스가 퍼진 상황인데, 그걸 갖다가 이 사람들은 옛 미신대로 악마, 귀신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곡성이라는 영화도 이 종구의 시점이 있고, 또 신부, 부제라 그러죠. 부제의 시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감독이 이야기 결론을 못 낸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슈를 끌었죠. 하나의 큰 이슈를 만들었어요. 영화 감독은 모든 상황을 악마가 깃든 일관과 외지인이 범인인 것처럼 강조를 하지만, 매스컴이 사람들의 접촉을 통해 신종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난리치는 것 같아요. 매스컴에서 우리 대유행하는 이 코브라가, 이 난리 치는 거, 그리고 백신도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난리 치는 거, 같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역학조사에서 밝혀내는데, 여기서는 감독이 영화에서 악마가 주술로 좀비를 만들어내는,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한 인간에 대한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이제 포커스를 잡는 거죠.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객들은 거기에 끌려가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어떤 방식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알로트 재생수에 따라서 막 퍼지기도 하고, 혹은 바이러스를 그냥 공중에다 확 살포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퍼지겠죠? 그럼 더 빨리 퍼지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이 바이러스를 퍼뜨린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히려 영화는 현실과 반대로 바이러스보다는 귀신 쪽으로 상황을 몰아가는 거예요. 이걸 이 영화
영화라는 이 매트릭스 시스템 속에 동화돼서 해석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죠. 만약에 정부가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브라 바이러스가 귀신과 악령의 저주 때문이라고 하면서 국당을 불러 나라 구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반응이 과연 어떨까 궁금한데, 지금 이 곡성이라는 영화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 감독은 영화 속의 매스컴, 언론, 그리고 동시에 신흥교주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 악마들이 있어요. 이 영화는 악마를 표현을 해요. 스컬 앤 본즈, 빌더보그 그룹, 삼각위원회, 300위원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바티칸, 예수교적 관점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까라고 예언을 믿는 사람들을 자극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기도 하고요. 영화에서는 뭐 루시퍼 영화도 나오고, 아이돌들은 악마를 상징하는 그런 제스처도 엄청나게 많이 취하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믿는 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미 욕계, 욕망의 세계의 욕계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네. 그리고 불교에도 기독교에서는 사탄이라 그러죠. 불교에서도 악마가 있어요. 옛날에 공자강 보셨죠? 불교를 믿는 만화가가 만든 만화 공자강인데 거기 주인공의 공자강도 악마예요, 사실은. 그리고 불교에 나오는 그 4대 천왕도 불법을 수호하지만 전에는 악마였어요. 그리고 불교를 의미하는 서유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도 사실은 다 괴물들이고, 혹은 뭐 신이기도 하고, 신선, 혹은 또 악마였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하는 악신은 그냥 악마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강력한 악마를 갖다가 이름까지 붙여놨어요. 산스크리트어로 파피아스라고, 파순이라는 이름도 있고. 어쩌면 의도적으로 감독은 곡성을 통해서 세상에 악마가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이런 종교적인 주술을 믿는 사람들은 굿이라 하고, 외국에서는 마법이라 하고, 위치가 이제 마녀들이죠. 마녀들이 어떤 이제 화학 물질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국을 막 만드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화학 물질이에요. 국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비슷한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백신인 거죠, 백신. 자, 실제로는 효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이러스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이기는 게 인간의 면역인데, 그 면역을 기억하게 만드는 건데, 거기 안에 뭐 수은도 들어가 있고, 포르말데히드도 들어가 있고, 이것저것 안 좋은 것들이 막 들어가 있죠. 포르말데히드는 1급 발암 물질이에요. 시체를 안 썩게 하는 물질이기도 하고, 온갖 환경 호르몬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맞아서 건강해질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죠. 세계의 경제는 통계 경제입니다. 통계 경제. 인류 학살은 통계 학살이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잡는 수많은 매스컴 사이에 광고의 파급 효과를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퍼센테이지로 평가되듯이 인류 역시 건강방송 한방으로 병원을 찾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백신은 오히려 바이러스의 성질을 건드리며 면역세포마저 무력화시켜서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곡성에서 신기가 많은 무당 일광, 원인은 아는데 해결 방법을 잘 모르고 이상한 구슬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거단 말이에요. 이 일광은 백신을 처방하는 의사인 거예요, 일종의. 일광은 일본에서 온 외지인에게 잘못된 살을 날렸어요. 이는 휴진에게 그 살이 날아갔다고 생각하는 관객들의 생각과도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스스로 종구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죠. 잘못 알고 있었다고. 그놈이요, 그놈. 그년이요, 그년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그 여자가 악마라 그러죠. 처음에는 그 외지인이 악마인 줄 알았는데 이 영화 보면서 엄청나게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의사들 역시 배운 대로 하는 거지만은 배운 대로 해도 사람이 죽는지 모르는 거예요. 일부 깨어있는 의사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항암제 위험성, 감기약의 무용성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있죠. 외지인은 누구냐? 백신을 처방하지 않고 다른 약을 처방하는 의사입니다. 외지인 역시 박준배가 쓰러져 죽은 듯이 있는 걸 보고 좀비가 되어 살인을 저지를 것을 우려하고 그 사진을 모아서 구술한단 말이에요. 이게 좀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사람 나름대로의 굿이었단 말이에요. 주술이었다고요. 그가 여러가지 의혹을 받는 중에 관객들은 그가 악인이라고 판단하고 좀비를 만드는 주술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누가 봐도 그 상황은 이 사람은 쫓기고 있었고 그리고 위기에 처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를 부재 관점에서 악마로 인식되었는지 정말 악마인지는 감독의 강조하는 그런 표현에 따라서 관객의 열린 결말에 대한 결론을 도출시키는 건데 솔직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장면들, 잘린 장면들 있잖아요. 이 영화를 중간에 만들다가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론을 도출시키는 게 실패를 하고 열린 결말을 만든 건데 그래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헷갈리는 것을 유도를 한 거죠. 자기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혼돈인 거예요. 혼돈. 사실 외지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돈을 받지 않고 스스로 저주를 풀기 위해 곡성에 있었어요. 그가 백신을 처방하지 않는 의사인 거는 어떠한 이 의료 시스템 안에 속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저는 솔직히 외지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광과도 같은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광은 외지인이 악마로 바뀌어 있죠. 그거는 부재의 상상이에요. 부재도 어차피 그 바이러스에 걸렸고 안 걸린 것처럼 나오지만은 바이러스에 걸린 좀비한테 물렸거든요. 당연히 바이러스에 걸린 상태에서 그런 꿈을 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그런 어떤 열린 결말을 도출해내는 상황을 감독이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걸 꿈처럼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단서를 정확하게 영화 속에다가 풀어놓지를 못했죠. 우리가 영화는 완성된 영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일광이 마을 사람한테 신적인 주술로 저주를 푼다고 인식이 되어 있는 게 그가 의료 시스템 안에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외지인은 그 시스템 안에 없는 말 그대로 돌팔이 의사이거나 무면허 의사인 셈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사주를 받지 않고 자의로 저주를 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일광이라든지 외지인이 서로 뭐랄까 오해를 하고 서로 이제 싸우는 양상으로 갔는데 나중에 같은 편이 됐지만은 결국 그 여자가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 여자가 솔직히 귀신이잖아요. 귀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주술적인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 또 현실적인 관점에서도 봐야 되는데 거의 주술에 관련되어 있는 미신에 가까운 관점이 더 강하게 표현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마다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 부제는 솔직히 그 한국 전통 그 주술이라든지 미신 이런 거와 관련이 없어요. 토테미즘 이런 거와 관련이 없어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악마 이런 거 악마의 신, 예수 이런 걸 생각하지. 그 나름대로 어떤 상상이 보이는 거예요. 일광은 대가를 받고 저주를 풀려고 하긴 했어요.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방식이 이제 잘못된 거죠. 같은 방식으로 저주를 풀려고 한 외지인 역시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그래서 좀비가 됐잖아요.
사람 이상해지고 사람도 막 살해하고 죽이고 제정신이 아닌 상황으로 바뀐 거죠. 이제 그걸 갖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바이러스에 걸린 건데, 그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 사건을,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중독된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저지르는지 원인을 찾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소개한 영화 언힌지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끼리 막 싸우죠. 그리고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막 사람을 죽이죠. 사람들이 점점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저주파가 길게 우리 몸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점점 짜증이 나고 또 이게 분노가 증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영화가 킹스맨이에요. 킹스맨 1편에서 서로 막 싸우고 죽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일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잘 지내셔야 돼요, 진짜. 그리고 전략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똑똑하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자기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빨리 사과를 하셔야 돼요. 이길 수 없는 적을 가지고 무조건 무대뽀로 나가시다가 된통 당하십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이,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지금 앞으로 벌어질지를 몰라요. 이런 거는 하나의 교훈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런 영화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공부를 하고 보셔야 돼요. 진짜 약은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거나 원인을 찾아서 바이러스 같은 약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이 아기가, 딸내미가 먹던 그 약이잖아요? 이 아이가 먹었잖아요? 한약을 먹었는데, 이 한약이 어디서 유통된 거냐면은, 그 죽은 사슴들, 죽어서, 그 독버섯을 먹고 죽은 사슴들을 갖다가 약용으로 써가지고 한약으로 먹였단 말이에요. 단순히 미신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에요. 한약은 우리 몸에도 좋고 면역력도 돋궈줘요. 하지만은 바이러스가 든 약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독버섯이 들어있는 녹용을 계속 먹어왔어. 아픈 애한테 그걸 먹으면 뭔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아픈 머리에 열이 나면 열을 내려야 되죠. 해열제를 먹어야죠. 그래서 병원도 갔어요. 병원 가가지고 병원에서는 이제 제대로 처방을 했죠. 병원을 가면은 이제 안정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기서 번개를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영화에서. 번개를 맞는 사람은 그 건강원 사장이에요. 자기가 귀신을 봤다고 그 사슴 들고 가다가 있잖아요. 귀신을 봤다고 그러거든요. 그 귀신이 외지인이 귀신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여기 독성에 계속 물들다 보니까 서서히 정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 영화에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 자체가 실제로 이 독성이 있는 독버섯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은 관객들은 이게 귀신들, 악마들 때문에 저렇게 된 거라고 믿어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열린 결말로 도출하는 게 솔직히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진짜 약은 백신을 복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백신이 어딨어. 백신은 예방 백신이잖아요. 예방이잖아요. 예방을 한다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 몸에 그 바이러스가 오는 것을 미리 알고 기억을 해놓게 하는 게 백신인데, 사실 백신이 없어요. 그냥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몸을 든든하게 하고 면역작용, 명현작용, 회복작용을 믿고 그대로 두는 게 중요하고, 최대한 이제 많은 양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오히려 수많은 민간요법이 더 친환경적이라서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침도 좀 맞는 것도 나쁘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화학적 요법을 너무 거부할 필요도 없어요. 어느 정도는 사용하는 게 도움이 돼요. 해열제 정도, 항히스타민 정도, 그리고 심하지 않을 경우에. 심한 거는 항히스타민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저것 몸에 좋다고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들, 안 좋다 좋다 하면서 공방전을 벌이면서 장사를 위해 팔고 벌리는 루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참도 있고 거짓도 있고 그것을 가리기란 참 쉽지가 않죠. 자, 제가 하는 해석이 절대적일 수 없는 대상들은 자, 노약자, 유아, 임산부의 경우입니다. 몸의 상태가 매우 열악한 사람들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처방도 하고 그리고 치료도 해야겠죠. 의약품도 써야 할 때가 있고 쓰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현대의학에도 명의가 있어요. 명의가 있고 지혜로운 의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안에 뭐 명의는 20% 미만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명의라고 할 수가 없죠. 여기서 이 곡선에서 내린 저주는 저는 뭐랄까 앞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 재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기는 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요. 홍수, 태풍, 폭우, 우박 이런 상황도 참 사람들이 인간성이 많이 타락했고 많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벌을 받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인지하는데 물론 이 세상을 무조건 다 음량으로 봤을 때 양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음적으로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영혼 이런 것도 무조건 배제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주술이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도 없는 게 내적인 게 있거든요. 내적인 게 음적인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곡성 안에 생기는 저주는 마을에 참사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잘못된 정보로 생긴 참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일광이나 외지인도 사기꾼이고 무명은 그냥 미친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무명은 선신이고 일광 외지인은 악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왜곡해서 표현을 하죠. 기후변화로 이유로 사람들에게 탄소세를 거두려고 세계 정부라든지 유엔이라든지 미국이 이렇게 인간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라 그러면서 탄소세를 걷어들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어떤 행동들이 인구 감축을 하려고 그래서 어떤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일루미나티 세력이 인구의 80%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주. 그래서 그게 지구온난화로 세계정부는 인류에게 살 곳을 날리는 거고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바로 하프, 그리고 인공광고, 캠트레일, 5G, GMO, 그리고 박싱 아니겠습니까? 바이러스? 자, 좀비는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사실 좀비는 이게 여기 영화에서 나오는 좀비는 심하게 과장된 묘사예요. 그 과장이 결코 헛소리가 아닌 점은 초반 건강원 사장이 약초를 캐다가 산을 굴렀을 때 머리가 피범벅이 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산에서 굴렀는데 얼굴이 피범벅이 되다니 과다는 생각이 든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영화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산에서 구르면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자기가 그렇게 심하게 다쳤다 하는 얘기인데 얼굴에 또 상처도 없었어요. 보면은 나중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 보면은 얼굴 크게 상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그 정도로 피범벅이 되는 거는 좀 과한 거죠. 과한 표현인 거죠. 감독이 불친절하게 자신의 생각이 아닌 사람들이 오해하는 시각으로 영화를 푼 거예요. 그리고 숨은 의미를 찾아내라고 수수께끼를 내고 있는 거죠. 이 영화 곡성은 이제 영화 곡성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에 닥칠 위기에 대해서 내포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2018년도에 어떤 사람이 5G가 전 세계에 다 퍼지고 나서 이제 방사능에 의한 피폭에 의한 질병이 걸리는데 그게 이제 다른 병균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팬데믹을 초래할 것이다. 떠들어댈 거다.
만들어낼 거다.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낼 거다. 공표를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 말대로 됐죠?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여기서 표현하는 내용 자체가 하나의 카오스 대혼돈인 거예요. 언힌지드라는 그 의미도 경첩이 없는 뜻인데 경첩이 없다. 혼란스럽다는 뜻이에요. 그게 다른 표현으로는 그 표현 의미가 혼돈을 의미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국이 더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더 불분명해지고 불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렇죠? 백신 때문에도 그렇고 그 외에도 지금 더 많은 그런 상황이 지금 앞으로 더 불거질 거예요. 음모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끼리 단합이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배우자들의 트릭이에요. 음모론자라고 생각하고 음모론을 퍼뜨린다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거짓이에요.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데 왜 그 음모론이라고 하냐 이거죠. 음모론자라는 오명을 싣고 그들의 진실을 알려는 전령들이라고 여겨야 돼요. 그들은 음모론을 만들어낸 회의론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